자, 1번에 가벌병은 공동으로 출판물을 통해서 A의 명예를 훼손했다. 검사가 가벌병을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를 기소하여 재판을 맡은 중에 피해자 A는 여러분 출판물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뭔데요? 반의사 불벌죄다. 그죠? 반의사. 오늘 그 이런 문제 풀었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반의사 불벌죄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 안 된다. 여러 명이 나오고 이제 출판물을 통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여기 나오면은 이거는 주관적 불가분에 관한 것이고 이 반의사 불벌죄의 주관적 불가분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법원은 어떠한 재판 A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다면요. A는 갑에 대해서만요. 그러면 을과 병은요.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번입니다. 갑에 대해서는 공소유학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을과 병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게 그대로 답이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사례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 사례는 여러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뭐 꼭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고소 파트에서 사례형 문제는 출제가 되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갑은 용돈으로 유용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 누나의 집에서 물건 훔치기로 군대 동기 을과 공부했다. 결혼해서 분가를 했다면 그 누나라고 한다면 동생한테 알아서 용돈을 잘 챙겨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동생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 누나한테 누나 동생 있나? 남동생 있어? 우리 그 경이야? 없어? 아, 다행이네. 천만다행이다. 어떤 너? 남동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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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럼 니 결혼해가지고 하면 용돈 잘 챙겨줘야 돼. 우리 그래서 소송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삶의 지혜. 아니면 결혼하자 비밀번호 확실히 바꾸고 동생을 특히 경계를 해야 되고 동생이 항상 우리 집에 오려고 하면 뭔가 소중한 것들은 짱박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잠재적 범죄자예요. 그래서 시집간 누나 집에 들어가서 군대 동기가 좀 잘 트는가 봐요. 군대 동기. 군대에 가면은 니 뭐 했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니 과거에 뭐 했노? 뭐 했다. 좀 들었다. 아 그래 어떻게 트노? 그랬던 게 기억이 나겠지. 그래 내 혼자 뭐 신났어요. 강의를 안 하고 이상한 소리 찍찍해서 그 친구 그 군대 동기 이제 부르다가 같이 이제 범죄를 범했던가 봐요. 이들은 누나의 집에서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이걸 훔치면 안 되죠. 이거는 손대면 안 됐었어.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딱 손이 됐으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재물을 훔쳤다. 갑의 누나는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다. 그래 차마지 동생은 고소하기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 동생과 누나 사이에는 형법 328조 2항의 친족관이다. 그죠? 328조 2항의 친족관은 뭔데요? 친고죄잖아요. 그죠? 친고죄. 재산범죄는 친고죄거든요. 그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만 고소를 했다 했노? 군대요. 군대 동기 을만 고소했다 했죠. 그럼 이 고소가 공범인 자기 동생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자기 동생을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친고죄인데 고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에 대한 고소 효력이 생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 동생인데요. 그 동생의 친구를 군대 동기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가 자기 동생에 대한 고소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럼 좀 반대로 해볼게요. 둘 다를 다 고소했다고요. 둘 다를 다 고소했다가 자기 동생을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동생. 딱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이 취소가 맞습니다. 이 취소가 군대 동기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 효력이 생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생기지 않겠죠. 그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2번은요 3번이 되겠다. 그죠? 갑의 누나와 신분관계 없는 을에 대한 고소는 을에게만 효력이 있고 동생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 3번이요. 전에 2번은 뭐 이 누나라고 나오지 않고요. 분간형이라고 나왔습니다. 형. 이것을 형을 누나로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 돌고 돈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다 몇 가지를 살짝 더 얹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형태는 거의 대부분 형도 나왔고 누나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삼촌도 다 나왔고 이제 나올 법한 그 친족관계를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 이것을 이상의 친족관계를 꼬아가지고 내질 않을 것 같고 누나 나왔고 형 다 나왔으니까 그냥 됐죠. 이제는 이 군대 동기 을이 아니고 자기 친동생 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간 누나인데요. 자기 친동생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훔쳤다. 그러니까 야 막내야 우리 들자.
그래서 만약에 틀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전부 다 신분관계가 있으니까 친고죄 공범 맞지, 그지? 그러니까 막내에 대한 고소는 둘째에 대한 고소, 둘째에 대한 고소는 막내에 대한 고소, 둘 다 했다가 둘째에 대한 취소는 막내에 대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신분관계를 형성을 시켜버리면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다는 이런 케이스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모두 신분관계가 있는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로 바꾸어서 이제 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결하고 이 정도의 설명을 들어서 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3번의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3번은 1번 볼까요? 법정 대리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에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외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앞에까지는 다 맞아요. 고유권이니까. 예, 고유권. 근데 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 이건 아니죠, 그죠? 고유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 1번 틀리고 2번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배직형, 아니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직형이 고소권을 갖는 겁니다. 3번은 맞고 4번이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고소능력이 없으므로 그 고소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죠.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죠, 그죠? 고소능력과 자, 행위능력은 다르죠, 그죠? 고소능력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다릅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은 획일적으로 만 19세 이상만 갖고 만 19세 미만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11세 소녀 최근에 판례가 고소능력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고 이전에는 물론 11세 소년이 고소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연령대라도 이게 사실상의 능력이다 보니까 그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도 가능해요. 일단은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민법상에 고소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번이요. 모 일간신문사 편집장 갑과 기자 을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전 보좌관 B가 이전에 모 기업체로부터 그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이 그 연예인과 불륜 기사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뭐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원래 사안은 YS 정권입니다. 원래 이 판례는 이제 사례로 바꾼 거거든요. YS 정권 때 이제 유력 정치인 오른팔 왼팔 그런 거 있잖아요. 김모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김모 씨가 사망하자 여비사하고요. 여비사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이 폭로 기사를 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유족하고 그 여비스가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그다음 여비스는요. 이거는 출판물로 자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와가지고 편집장과 기자를 공범으로 묶어서 이제 고소하는데 기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취소해줘요. 누구 고소를 취소하느냐 하면은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해준단 말이죠. 둘 다 유족도 전에 그려서 다 했죠. 수업 시간 안 했나? 했지? 안 했어? 내가 왜 안 했는데? 네가 안 해놓고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노? 여기 편집장하고 기자, 여기 유족하고 비서요. 자, 이놈들을 여기 사자 명예훼손, 그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 한번 해볼게.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예요. 친고죄니까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반의사 불벌죄니까 주관적 불가분은 적용 안 돼요. 그래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해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자만 와가지고 열심히 빌었다고. 잘못했습니다. 머리가 더 빠졌어요. 잘못했습니다. 막 비니까 이 유족의 그리고 여비스의 마음이 움직인 거라. 그래서 요놈을 고소를 취소해줬다고. 그럼 이놈 뭐가 되겠노? 사자명에서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했으니까 공기판이 떨어진 거야. 이놈은 고소를 취소했으니까 집에 가서 콩밥이 아니고 공깃밥 먹는 기라. 또 이놈도 반의사 불벌죄 처벌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이놈도 처벌 못하고 콩밥이 아니고 집에 가서 공깃밥 먹어. 공깃밥이라 적을 했다. 공기판, 공소야 판결. 근데 이제 이놈 어떻게 되노? 이 편집장도 과연 공깃밥을 먹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지. 자, 이거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니까 친고죄 주관적 불가분 적용된다 이제. 공범 한 놈에 대한 X는 다른 공범에 대한 X가 된다 그자. 그치? 그러니까 요놈도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콩과 무가 안 묵어요. 안 묵고 요놈도 자, 이런과 마찬가지로 이건 공깃밥을 먹는단 말이야. 공소역 판결. 됐나요? 그다음 이거.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EX가 이렇게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안 줘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편집장은 결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뭐라고요? 이거는 실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실체 재판. 자, 이놈이 명예훼손한 게 맞으면
콩밥을 먹을 거고. 자, 출판물이 한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면 네, 무죄가 떨어져서 이놈도 무죄밥을 먹겠죠. 하여튼 집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핵심은 실제 재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지. 됐죠? 알겠나? 그래서 여러분 모 신문 사회 편집장 각각 기자 얼음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A의 보좌관 B가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B와 A의 친족 C는 각과 을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자, B와 C에 찾아가서 사죄를 하여 B와 C는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라고 돼 있어요. 3번이요. 을에 대한 B의 고소 취소는 이거요. B. B 어떻게 B가 나왔네. 예. 자, 을에 대한 B의 고소 취소의 효력은 갑에 대해서도 미치나 을에 대한 B의 고소 취소 효력은 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기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요. C의 고소 취소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C의 고소 취소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맞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예요.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 포기. 5번은요. 4번 봐보세요.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의 고소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고소권 포기 의사 이것은 고소권 포기를 판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소의 포기 여기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부한 고소로 효력이 없다. 틀렸죠. 효력이 있죠. 고소의 포기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 6번에 다음 중 맞는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6번은 1번 볼게요.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혼 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간통죄의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공소 제기할 때까지 이혼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하더라도 해당 고소는 효력이 있다. 없죠. 간통은요. 간통고소는 전제가 있죠. 간통고소의 유효 요건요. 뭔데요?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죠?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고소만 하면 이 고소는 유효한 고소라 볼 수 없지. 근데 기소 전에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기소 전에 유효한 고소가 없기 때문에 뭐 해당 고소는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 다음 2번이요. 이혼성을 취한 때라는 것은 이혼심판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쌍방불치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hom계로 인한 이혼심판 청구에 취하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죠. 취하에는 취하 간주 각하기가 다 들어간다 있잖아요. 3번은 맞고 4번이요.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에 대해서만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한 명만 불처벌에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 7번. 함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7번은 2번 봐볼게요. 유인자가 수사기관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자, 내가 수사기관입니다. 내가 수사기관이고 이 친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단순히 수차례 범행을 부탁합니다. 그냥 일반인이고 일반인이에요. 범죄를 부탁해. 그리고 이 친구가 범위가 유발되어서 범죄를 범하는 거야. 내가 이 친구를 검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함정수사인가? 이 법한 함정수사인가? 아니죠, 그죠? 우리 둘이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냥 일반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놈이 범죄를 하니까 이렇게 검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위법한 함정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 8번이요. 함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은요. 8번은 전부 다 옳죠, 그죠? 전부 다 옳아요. 그리고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 9번.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자, 9번은 1번 볼게요. 자,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이요. 이 검사가 하는 거고, 이 검사의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검을 아우르는 고검의 장한테 하는 거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2번에 검사는 상당을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맞네요. 네, 3번이요. 서면 전문사 자문위원 설명 또는 의견 유출에 관해서 서면 구술 의견 유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1회 공판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검사는 공청의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 또는 변호인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전문사 자문위원을 지정해서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여라고 되어 있네요.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여. 틀렸죠, 그죠? 이 직권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0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 볼까요?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기소되었더라도 그 기소 후에 1회 공판일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공소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간죄 고소 없이 기소되었더라도 그 기소 후에 1회 공판기 전까지 고장을 제출하면 그 고소는 여러분 강간죄를 간통죄로 그냥 모욕죄로 바꿔볼게요. 모욕죄로 바꿔볼게요. 강간죄를 모욕죄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가면 이 지문도 옳습니다. 그죠? 이 강간은 지금 비친고죄 됐기 때문에요. 이걸 모욕죄로 바꿔줄게요.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기소되었더라도 기소 후에 1회 공판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공소는 적부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그죠? 친고죄는 모욕은 친고죄잖아요.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고 기소를 해야 돼요. 그죠? 기소 이후에 뭐 고소가 들어오는 것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을 일단 틀린 걸로 처리할 건데 그대로 이걸 바꿔줘야 돼. 그다음 11번이요.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11번. 자, 1번 볼게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가 법정 대리인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관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 고소인을 기준으로 틀렸죠. 그죠?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범인한 날부터 기산하는 거죠. 자, 2번이요.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 반하사불벌죄인 폭경죄로 공장 변경이 된 경우에 다 필요 없어요. 항소심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없어요. 항소심에서는 불처벌의 의사표시 불가능하죠. 고소 취소 불가능해요. 다음 3번에 친고죄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모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그 취소도 다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아니죠. 공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4번은 맞고요. 그 다음 12번. 다음 중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옳고요. 2번에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동행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불교입니다. 불리한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가 처리된 경우죠. 그 다음 3번에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동양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하며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해야죠. 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구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죠. 다음 13번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13번에 3번 볼까요?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다면 위법하죠. 고소나 친고죄 또는 직고발 사건에 고소 고발 없어 수사는 가능하다. 그죠? 단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는 허용돼 안 돼? 안 돼요. 가능성이 없으면 허용 안 돼. 여기 차가 붕 뜨랄 때요. 차가 여기 차가 이렇게 둥 뜨랄 때 혐의가 있으면 부릉부릉부릉 혐의가 있으면요. 딱 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다면 이렇게 다리가 끊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범죄 혐의는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다. 그래 지금 다리를 한참 연결하고 있단다 말이야. 연결하고 있다는. 그럼 이게 이 다리가 지금 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 정도 갔을 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고소 또는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리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나 고발을 안 할 거다 말이죠. 다리 연결을 안 할 거다 말이죠. 보수공사 안 할 거다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넘어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수사는 돼 안 돼? 출발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그래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때는 수사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4번인가요?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번에는 자, 1번이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고소 취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2번은 맞고요. 3번에 친고죄가 아닌 피고사건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유기한 고소죄 있다고 봐야 한다. 틀렸죠. 항소심에서 무조건 고소 취소, 반하사불벌죄의 불처벌의 의사표시 안 된다 했어요. 4번에 간통피고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계속 중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다시 혼인하더라도 간통고소 효력에는 이항이 없다. 자, 다시 혼인해버리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의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 소송 계속을 고소의 유효 요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통을 재판할 때는 계속 혼인관계의 부존재, 그러니까 다시 혼인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혼 소송이 없어지면 안 돼요. 언제든요.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 근데 2심에서 다시 혼인해버렸다 또는 이혼 소송을 치아간주 각각 기각돼버렸다. 그러면 고소는 취소 간주돼요. 소호바 효력을 잃게 돼. 간통고소 효력에 영향이 없다. 틀렸죠?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5번에 2번 볼까요?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하게 된 날부터 6월 경감인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하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유가 범인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이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죠? 여러분, 범인을 안 날부터 6월인데 범인을 안다는 것은 범죄 더하기 범인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범죄를 안다는 것은 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판례.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걸 미필적인 식으로 바꿔 출제하기도 했고 또 이것처럼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친고죄라고 한다면은 범죄를 알았다는 것은 최종의 범죄가 종료해야만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번이요. 고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에는 2번 볼까요? 고소항시 유효한 생모. 여러분 생모라는 글자 나오면 맨 마지막으로 달려가. 고소는 유효하다면 저 고소권이 있다면 맞고 그 반대면 틀려. 생모 고소권자 될 수 없다. 틀리지. 다음 17번에 범위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수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가 있었고 이에 기해서 검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는 뭔가? 이거 공기판이지. 범위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자 공소기가 판결. 자 18번이에요. 고소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8번은 4번 볼게. 범인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미필적인 식이 있음을 말한다. 틀렸지? 확정적인 식이고 19번에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19번이요. 4번 볼까? 간통죄 처벌하지 않는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부산에서 배우자 간통에 대해서 고소권을 가지 못한다. 틀려요. 여러분 그 간통은요. 이 캐나다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간통을 처벌한단 말이지. 따라서 이 속죄주의가 원칙이라 형법이 적용되는 곳에 우리 수송법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형법은요. 형법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간통이 범죄니까 우리 수송법이 적용되고 우리 수송법이 이제 적용되어서 배우자에게 고소권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고. 가지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20번.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20번요. 오늘 왜 목이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해서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거 어때요? 대리고소인이 범인하게 된 날. 아니죠. 그죠?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그놈이 범인한 날부터 진행한다 했지? 자 이렇게 해서